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강력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원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에도 가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이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 시대의 왕이나 귀족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이 네 글자가 지난 200년 동안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길고 긴 정체의 시대. 그땐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맨 윗줄 기원 후 1년부터 1700년까지 성장률을 보면 숫자가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려 1700년 동안 인류의 삶이 그냥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거의 나아진 게 없었다는 거죠. 아니, 교수님, 진짜요? 1인당 소득 증가율이 0.1%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성장을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와, 좀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그나마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무렵인 1700년부터 1820년까지도 성장률이 고작 연 0.1%에 불과했어요. 이제 얼마나 느린 변화냐면요. 이 속도로는 소득이 2배가 되는데 무려 7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삶이나 손자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멜서스의 함정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어요. 그땐 농업사회라 기술 발전이 아주 더뎠고 어쩌다 생산량이 조금 늘면 그만큼 또 인구가 늘어나서 결국 1인당 소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뭐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마침내 그 끝없는 굴레를 끊어냅니다.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산업혁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성장 궤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전 시대의 성장률이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려진 거죠. 1820년 이후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6%로 이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0.1%에서 1.6%로 바뀐 게 물론 엄청난 차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 숫자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 확 와닿진 않거든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복리의 마법에 있습니다. 매년 1.6%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마치 작은 눈덩이가 아주 긴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거대하게 불어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 복리의 마법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깊은 빈곤이 공존하는 세상 말이죠. 교수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대한 불평등을 남북 문제라고 불러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잘 사는 선진국들과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표의 맨 위랑 맨 아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눈에 띄어요? 와, 스위스랑 부룬디를 비교하니까 소득 차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그 격차가 훨씬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스위스 국민 한 명이 1년에 버는 돈이 부룬디 국민 한 명보다 무려 400배 이상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제적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이어지겠죠. 이 끔찍한 격차는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을 따라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경제학에는 수렴가설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미 발전한 나라들은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따라잡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이 가설을 멋지게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일본 같은 선진국 성장률은 1%대인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7, 8%씩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수렴가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이론처럼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인 불안, 부패 문제, 또 교육 부족 같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높은 성장을 쭉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따라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점. 둘째, 그 기적의 열매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아서 엄청난 부와 끔찍한 가난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점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이죠. 네,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함께 열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힘을 어떻게 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